번째 순서는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코스닥이 가지고 있고요. 네. 괜히 뭐 저는 코스닥이 오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개인 투자들 많이 좋아하시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요. 그 안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급등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세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가 궁금해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한가로 직행한 코리아센터인데 네. 저도 이 종목이 간 거 보고 네. 무슨 이슈가 나왔다. 이거 이슈 아니면 상한가까지 가기는 어려웠을 텐데 하고 봤더니 아마존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습니다. 네. 뭐 갈만했던 이슈 같은데 그쵸.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80점. 80점. 네. 그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아마존이 한국 시장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진출을 그쵸. 하는데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냐. 코리아센터가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오늘 상한가를 직행을 했습니다. 투자자분들 오늘 기분 좋으시겠어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나셨을 텐데 한번 그 안에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코리아센터 최근에 무중도 단행을 했었고 오늘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가면서 요즘 뜨겁습니다. 코리아센터 호재는 아마존의 협업, 영업이익의 증가, 코스닥 150의 편입. 그래서 최소 2만 원 본다라고도 글 올려주셨고요. 절묘한 타이밍에 무중했네.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서 진짜 많이 갈 듯 2만 원 넘을 것 같아라고 글이 있습니다. 오늘 그럼 가장 핫했던 이 아마존과의 협업 가능성, 그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진짜 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제 먼저 SK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네. SK가 다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SK가 얼마 전에 그 모바일 플랫폼 맞아요. 그 쇼핑 그걸 분사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11번가를 좀 집중하겠다고 한 것인데 오늘 나온 것이 아마존이 11번가하고 좀 제휴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에 진출한다는 것이죠. 11번가를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11번가 내에서 어떤 상품을 검색하는데 그 판매자가 어떤 개인 그 샵도 있지만 인터파크 혹은 이런데 쿠팡 이런 것처럼 그런 데서 판매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제휴를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아마존이 아마 그런 식으로 입점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센터가 왜 지금 주목을 받는 것이냐면 코리아 센터가 이제 워낙에 직구 그 소유가 높아지다 보니까 해외 거점의 그 직구 관련된 물류 배송 그런 센터를 지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11번가가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존과 협업을 한다라면 미국에 있는 코리아 센터의 물류 센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코리아 센터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직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한가가 굳건하게 안 깨지는 걸 보면은 투자자분들은 내일장의 추가 상승도 앞으로의 추가 상승도 좀 기다려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토론방에 그런 말들이 유독 많았어요. 최소 2만 원까지 본다. 그럼 지금 여기서 2배는 가야 되는데 유창희 대표님은 코리아센터 80점 주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지금 살 수는 없지만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 세워볼게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카페 24와 같은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창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구 관련해서 명품이든 뭐든 이런 해외 직구 관련해 가지고 중요 거점 지역에 물류센터를 놓고 그런 그 물류 배송 서비스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 있고요. 네. 그런 것이 활용이 된다라면 상당히 또 아마존의 배송 물량이 많아지면 실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회사가 그 무상증자하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공모가가 15,000원, 16,000원 정도 선이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물론 내일 당장 상한가를 기록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일단은 뭐 현재 가격 기준에서도 한 50% 정도 높은 한 15,000원 정도를 약간 중장기적인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리아센터 이야기하시면서 15,000원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 그 앞서 강점들 이야기할 때 직구 이야기했잖아요. 네. 또 연말에는 소비 시즌이고 그쵸. 그리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네. 광군제도 지나갔고 그러면은 코리아센터는 사실 이 아마존이라는 이슈가 아니었어도 연말에 기대주였겠네요. 그렇죠. 그 어쨌든 연말에 최대 소비 시즌 수혜주. 수혜주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뭐 해외 직구가 꼭 연말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럴 때만
조금 이슈가 돼서 그렇지 그 평상시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플 보시면 네. 해외 직구 전용 어플이 상당히 아. 많이 있어요. 저도 활용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물론 거기에 이제 코리아센터가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점수는 80점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기 검색 상위 종목 보도록 하죠. 해운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이게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지만 요 며칠 좀 쉬길래 네. 해운 좀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한 번 고개를 들었어요. 대한해운은 점수를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70점. 70점? 뭐 울려 퍼지는 백고동 울려 퍼지는 백고동. 이 백고동이라는 단어가 딱 쓰이는 나이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울려 퍼지는 백고동이라고 한 줄평 써주셨고요. 토론방에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볼게요. 오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2, 3일 정도 해운주들이 조금 쉬다가 이제 옆으로 쉬다가 오늘 다시 한번 다 같이 좀 올라줬거든요. 무조건 간다. 해운 컨테이너 벌크 등 운임 지수가 엄청 올라서 얼마 갈지 모른다. 그리고 바닥만 10년째예요. 2020 해운업계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해운주들의 오늘장 강세는 뭐 새로운 이슈는 없죠? 네, 그렇죠. 뭐 계속 같은 이슈입니다.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좀 높은 가격 상승을 좀 기록을 좀 하고 있고 네. 또 대한해운이 오늘 상대적으로 H&M이라든지 페노션 대비해서 더 오르는 것은 조금 그동안 덜 올라왔다는 약간 기대감, 인식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는 것이고 특별하게 대한해운만의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더 오르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한해운을 포함해서 지금 해운주 중에서 만약에 대한해운을 고른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네. 뭐 HMM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해운 고른 투자자분들을 잘 고르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나쁘진 않다. 무슨 얘기냐면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주요 그 관공서, 그러니까 해외 뭐 자원이든 뭐든 이런 거래하는 주요 업체들하고 좀 안정적인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임 가격이 상승한다라면 안정적인 그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운임 가격 상승해서 이익성 증가는 되게 크겠죠.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 아까 우리가 코리아센터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말 소비 시즌이라면 우리나라도 뭐 소비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또 이동시키는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 대한해운에 대해서의 실적을 4분기에 좀 더 늘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H&M, 뭐 현대상선이죠 옛날 이름으로, 그리고 페노션, 뭐 대한해운 이렇게 보신다면 대한해운이 가장 좀 못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딱 느낌이 제일 안 좋은 기업의 이미지가 있어요. 적자 기업, 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흑자로 전환됐다는 것이죠. 주식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 더 좋은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적자 기업이 흑자다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많습니다. 탄력성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면 대한해운이 좀 뒤늦게 반영이 되면서 탄력성이 있게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골랐다고 평가해 주셨고, 근데 좀 아쉬워요. 오늘 장중에 18%의 또 급등을 보여줬다가 네. 팔까 말까 하다가 쭉 내려서 지금 한 4% 상승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한해운 그럼 오늘 팔아야 되는 건지 뭐 어떤 분도 대한해운은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매수하셨나요? 네, 이런 대한해운에 대한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아니 이렇게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데 기관이 왜 이리 내리팔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뭐 수급은 딱히 신경 안 써도 될까요? 그쵸. 뭐 수급은 지금 당장 네. 이게 엄밀히 따지면 2,000원, 3,000원 이렇게 좀 낮은 저가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의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뭐 대한해운이라서 대한항공 그룹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네.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이 회사도 1,000원, 1,500원, 1,600원던 기업 주가가 한 3,000원대까지 단번에 한 배 이상 올라왔고 오늘도 좀 가다가 좀 매물 부담감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기적으로 본다면 대한해운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3,200원 정도의 매물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혹은 중기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대한해운에 대한 의견 드렸고요. 또 채팅방에 해운사 근무 30년 경험상 지금 고점이라고 평가하신 분도 네. 있어요. 뭐 국내 해운사 국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또 해운의 느낌이 탄소 저감도 나와야 되고 네. 그런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국산 같은 규모의 경제 해운사들보다는 우리처럼 기술력이 좋은 해운사들을 많이 선호한다고 들었거든요. 뭐 그런 기술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배에 건조하는 부분들인 것이고 네. 물론 이제 저는 뭐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종사하지 않아서 네. 이렇게 섣불리 말씀을 네, 드리겠네요. 아니지만 네. 엄밀히 따지면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 직원들이 네. 삼성전자 최저점에서 주식 살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네.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 또 시장에서 반응하는 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는 부분들 그러한 것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식은 사실 그런 이슈 때문에 더해지면서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대한해운 70점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골라봤습니다. CM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부상하고 있죠. 네. 80만 원대를 회복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점 만점에 몇 점 줄까요? 80점 80점. 그리고 짧게 압도적. 압도적. 아니 근데 압도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 주가가 다른 네. 제약 바이오주에 비해서 압도적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있었나? 한번 저희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 백신 생산 후에 납품을 맡을 것이다. 세계 공급 확산과 대량 생산이 들어갔으니까 주주님들 성투하세요라고 했고요. 또 아직 팔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급등하니까 많이들 수익 실현하시네요. 오늘 파시는 분들도 많네요라는 글도 있어요. 대표 CMO라고 그러고 압도적이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네. 왜 셀트리온과 함께 여타 종목들에 비해, 그러니까 안 갔다는 건 아니고 네. 다른 제약 바이오주에 비해 못 갔는지 무거운 시총 때문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먼저 움직였었죠. 지난 4월 달, 네. 뭐 5월 달에 먼저 한 주가가 한 40만 원 있던 주가가 80만 원대까지 올라왔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좀 행보세 보여주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뭐 패턴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코로나 관련된 수혜 이슈가 좀 먼저 선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다른 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보면은 뭐 치료제에 대한 어떤 개발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약간 흐름이 좀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이제 지금에서야 화이자든 모더나든 생각보다 빠르게 백신이든 치료제가 나오고 있다 말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빨라야 한 1년 반 걸린다, 뭐 네. 2년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차, 인식차 때문에 좀 주가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치료제 혹은 백신의 개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빨라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사야겠다고 뒤늦게 또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모아가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여기서 신고가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시는지. 저는 뭐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모더나가 됐든 네. 화이자가 됐든 아니면 뭐 국내 뭐 기업 셀트리온이든 뭐 다른 기업이 됐든 정말 좋은 약을 만들면 뭐 합니까? 생산을 못하면 아무 찍어내야죠. 찍어내야 되죠. 네. 그럼 그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는 기업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맞아요. 것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서 한 달 전쯤인가요? 뭐 녹십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그리다가 모든 그때 언급한 종목군들이 다 고점을 돌파시켰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때 당시에 한 65만 원 정도 있었는데 충분히 고점대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고점을 돌파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신다라면 한 85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돌파가 된다라면 한 90만 원 이상도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90만 원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 유튜브 채팅방에 저랑 의견이 똑같으신 분이 또 글을 올려주셨어요. 문섭님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떨어져 있다 싶어서 사놓으면 시간 지나서 봤을 때 귀신같이 쑥 올라와 있다.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삼방 오늘 팔까 하는데 더 갖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이라면은 이 은님처럼 삼바를 갖고 있다고 하시면 네.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저는 뭐 좀 더 갖고 이렇게 좀 더 보유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양봉이 좀 치고 나가는 양봉이라 그러면 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85만 원, 90만 원대까지의 그 고점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정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창희 대표님이라면 지금 안 팔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85만 원 우선 1차적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4.78%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들 3가지 알려드렸고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